어젯밤에 또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자식들은 자기 일로 바쁘고 남편은 예전 같지 않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한 번쯤 느껴보셨나요? 60대가 넘어서면서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문득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오고 남편과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텔레비전만 보게 되고, 친구들과 만나도 병원 이야기, 자식 자랑 이야기만 반복되니까 점점 만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려면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필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이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75인데 정말 신기하게 항상 밝고 활기차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잘 돌봐드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드님은 외국에 살고 계시고 따님은 다른 지역에 계시더라고요. 남편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런데도 이분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어느 날 우연히 김할머니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들은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행복하다가도 불행하다가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다고 하시면서 딱 3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변하거나 없어지면 우리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친구도 자식도 남편도 아닌 것들로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할머니가 알려주신 그 3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누구에게 서운해하지도 않게 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걸 즐긴다고 하잖아요. 혼밥, 혼술, 혼영 이런 말들이 유행이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세대도 그런 걸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의존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그 3가지는 정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갖추면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혹시 요즘 외롭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서운하신가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3가지만 있으면 정말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노년을 살 수 있게 돼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랑 친해진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왔잖아요. 남편 기분 맞춰주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됐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그게 제 하루 전부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사는 건가? 어느 날은 남편이 친구들과 바둑 두러 나간 날이었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재미도 없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모르는구나. 김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씩 시도해 봤어요. 우선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 지금도 관심 있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책 읽기, 산책하기, 요리 새로운 메뉴 도전해보기, 화초 기르기.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아침 산책이었어요. 남편이 아직 자고 있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혼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혼자 걷는 게 외로워 보일까봐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걷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하나씩 빌려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됐는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특히 여행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곳들을 상상하는 게 즐거웠어요. 요리도 새롭게 도전해봤습니다. 그동안은 남편과 자식들 입맛에 맞춰서만 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 찾아보고 새로운 재료도 사보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남편이 나가면 이제는 오늘은 뭘 할까 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화초 기르기도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두고 매일 물 주고 돌보는데 새싹이 나고 꽃이 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이 작은 생명들이 제 정성으로 자라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자식들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하고 남편이 관심 안 보이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제가 충분히 재미있게 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이나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의존적이지 않으니까 그들도 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뭔가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신과 친해진다는 건 결국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은 거죠.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돌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혼자 카페에도 가고 혼자 영화도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온전히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비슷한 책을 읽는 분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산책하면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하게 되고 이런 관계들은 부담스럽지 않아서 더 편해요. 가장 중요한 건 거울을 볼 때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졌다는 거예요. 뭔가 생기가 돌고 표정도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남편도 요즘 제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당장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나 자신만은 평생 함께해야 하잖아요.
그 관계를 소중히 가꿔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이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건가? 그런데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냐고요. 바로 돈 때문에 눈치 보는 거라고 하시면서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기 미안하고 남편 눈치 보면서 돈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살다 보니까 제가 쓰는 모든 돈이 남편 돈인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옷 한 벌 사는 것도 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특히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그전에는 아이들 키운다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사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죄 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미안하고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고민되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요즘 통계를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혼자 남겨졌을 때 무슨 돈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김할머니도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남편분이 준비해둔 게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정말 막막하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자신만의 수입원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방법이 많더라고요. 꼭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할머니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집에서 만드는 반찬 판매였어요. 평생 요리를 해오셨으니까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에게만 팔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다고 하세요.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들어서 파시는데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서 시작해봤어요. 처음에는 뭘 할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제가 뜨개질을 좀 할 줄 아니까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손목토시, 목도리, 모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손으로 직접 만든 거라서 따뜻하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주문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도 배웠습니다. 자식들한테 도움받아서 온라인으로도 팔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요즘은 수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용품을 많이 주문해 주세요. 경제적 독립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였어요. 전에는 남편 눈치 보면서 돈 썼는데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당당하게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친구들과 밥 먹을 때도 제가 계산하고 갖고 싶은 것도 눈치 안 보고 사고 남편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중에는 응원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도 부담이 줄어서 좋다고 하면서요. 가끔은 제가 만든 걸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 들어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온라인 쇼핑몰 만드는 것도 어려웠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것도 복잡했고요. 하지만 자식들이 도와주고 유튜브로도 배우고 하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이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가끔은 자식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남편과 좋은 식당에도 가고 옆집 할머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세요. 맞벌이 부부들 아이를 몇 시간씩 봐주는 거예요. 아이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만 해도 용돈은 충분히 번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청소 일을 하세요. 체력이 되는 분이라서 몇 집씩 돌아다니면서 청소해 주시는데 의외로 수입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요.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안정감까지 주는 거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는 결국 경제적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기술이나 경험 중에서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리, 청소, 뜨개질, 아이 돌봄, 정리정돈.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냐고요. 바로 아프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건강을 잃으면 앞서 말한 자립도 경제적 독립도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셨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김할머니는 달랐어요. 75살인데도 걸음걸이가 정말 가볍고 목소리도 힘이 있고 뭔가 젊은 사람 같은 활력이 있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운동하고 식단도 신경 쓰고 스트레스 관리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하셨어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걷기를 하신다고 해요.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꼭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몸이 적응되더라고요.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우선 숨이 덜 차더라고요. 전에는 계단만 올라가도 헉헉댔는데 이제는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뭔가 활기가 도는 느낌이랄까요? 김할머니가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식단 관리였어요. 나이 들수록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질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도 식습관을 바꿔봤어요. 전에는 양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주 먹는 걸로 바꿨어요. 간식도 바꿨어요. 전에는 과자나 떡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소량으로 견과류나 과일로 바꿨어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매일 조금씩 먹고 있어요. 물도 많이 마시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낀다고 하는데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자주 마시려고 노력해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정신 건강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김할머니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 들수록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 받기 쉬운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시더라고요.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일기를 쓴다고 해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글로 써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명상도 하신다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따라해봤어요. 일기 쓰는 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글로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화가 났었나 싶기도 하고요. 명상은 처음에 어려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요. 지금은 10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취미 활동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뜨개질도 그렇고 화초 기르기도 그렇고 뭔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독서도 뇌 건강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를 자극한다고 해요. 저는 요즘 한 달에 두세 권씩은 읽으려고 노력해요. 어려운 책보다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로 골라서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정신 건강에 중요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해야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이웃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쉬운데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요.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작은 기쁨이라도 크게 느끼려고 하고요.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아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들도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요. 수면의 질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않기, 너무 늦게 먹지 않기 같은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지키고 있어요. 건강 관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도 든든해져요. 그리고 활력이 넘치니까 하고 싶은 일들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건강은 정말 모든 것의 기본인 것 같아요. 건강해야 자립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희망적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김할머니로부터 배운 3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 경제적 독립성,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 이 3가지만 있으면 정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이런 것들로 진짜 달라질까 싶었는데 막상 하나씩 실천해 보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누구에게 서운해하지도 않게 되고 누구 눈치 보지도 않게 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이 됐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자신과 친해지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계가 더 편해져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의미도 찾게 되고요. 건강하면 이 모든 걸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와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제가 이 모든 걸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오늘은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해 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남편에게 의존적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하는 관계가 됐어요.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더 대화할 거리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도 생기더라고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정말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전에는 자식들이 연락 안 하면 서운해하고 만나면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제가 충분히 바쁘고 행복하니까 자식들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편해하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활기차 보인다고 하면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고 함께 운동도 하고 새로운 일들도 도전해보게 되고 가장 좋은 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불안했거든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은 게을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김 할머니 말씀을 떠올려요.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기, 오늘 하고 싶은 일 하나 정해서 해보기, 집에 있는 재료로 새로운 요리 만들어 보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인생이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가족들에게 계획을 말씀드리고 응원받으시고 친구들과도 함께 운동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시고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인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특히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정기 검진도 꼭 받으시고요. 경제적 독립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다른 사람들 위주로 살아왔으니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나만의 취미를 찾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드는 게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얻는 것들도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서로 배우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느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당당한 노후 되시길 응원할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